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 깜짝 놀라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다리에 불이 난 듯 당기고 이불을 걷어차며 방 안을 서성이는 그 고통,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45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의사지만 제 아내와 91세 어머니가 여보, 다리에 쥐 났어요. 라며 괴로워할 때는 저도 무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물 많이 마셔라, 칼슘제 먹어라. 그러나 실제로 한밤중에 찾아오는 극심한 경련 앞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10초 안에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김진상입니다. 오늘 환자의 가족으로서 직접 검증하고 경험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을 아시면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경련을 멈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재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한 예방법을 넘어 위급 상황에서 몸을 지키고 평생 활용할 생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제 가족, 그리고 환자들의 실제 경험 속 비밀을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운동을 하다 갑자기 종아리가 당겨도, 새벽에 자다가 무릎 아래가 굳어버려도 순간적으로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나 주변 지인에게 묻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그럴 때마다 흔히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칼슘제를 챙겨 먹어라. 바나나를 자주 먹으면 좋다더라. 다 맞는 말처럼 들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언들이 대부분 긴급한 순간에는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쥐가 났는데 그때 물을 마신다고, 바나나를 먹는다고 바로 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당장의 고통은 그대로 견뎌야 하는 셈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조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그건 다 좋은데 지금 이 순간 당장 아픈 걸 멈추는 방법은 없나요? 바로 이 질문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수십 년을 진료했지만 정작 환자가 원했던 것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고통을 풀어주는 실전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제 가족과 환자들에게 직접 써본 다양한 응급 요령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 단순하고 짧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비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와 제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흔한 조언들을 넘어서는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이렇게만 하세요. 바로 말할 수 있는 기술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흔한 증상쯤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쥐는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7세 남성이었는데 평소에도 종종 다리에 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종아리 통증이 평소보다 오래가고 다리가 붓는 느낌까지 동반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 경련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증, 즉 다리 혈관에 큰 혈전이 생긴 상태였던 겁니다.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이동했다면 폐색전증으로 단숨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기는 다리 쥐가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한쪽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붓거나 만졌을 때 열감이 있고 통증이 오래 지속되며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갑자기 숨이 차는 증상까지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이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그냥 참고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가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쥐가 났다는 말 뒤에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처럼 금세 풀리고 큰 문제가 없는 단순 경련. 둘째,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를 동반한 경련. 오늘 이야기는 이 둘을 확실히 가려내는 기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7세 환자처럼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아리 근육이 뭉친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눈에 띄게 붓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차갑게 변하며 환자가 점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순간은 참담합니다. 몇 시간만 빨리 오셨더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을 늦게 와서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국한된 심한 통증이나 붓기, 열감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는 것은 흔한 근육 피로일 수 있지만 한쪽 다리가 뚜렷하게 다르고 증상이 오래 간다면 그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리가 창백해지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단순 경련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났는데 유독 한쪽만 붓고 아침까지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혹은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무겁고 둔해져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 이럴 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위험 신호가 보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응급실까지 가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두 번째 경우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 몇 초 만에 통증을 끊어내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진 적 말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69세 독거 어르신께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벽 2시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휴대폰을 잡아 응급실에 연락할 힘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공포까지 느끼셨다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전에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 비법을 떠올리셨습니다. 바로 위집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위집술의 정중앙, 즉 코 및 인중 위쪽 부분을 아주 세게 5초에서 10초 정도 집어 올리듯 꼬집는 겁니다. 이것을 최소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굳어있던 다리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도 믿기 힘들었지만 정말로 두 다리에 쥐가 점점 사라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던 상황에서 단순히 얼굴의 한 부분을 자극했을 뿐인데 고통이 멈춘 겁니다. 처음엔 그저 기적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입술이랑 다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자와 제 가족에게 직접 적용해 본 결과 분명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경련이 와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쥐는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술을 알면 혼자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지요? 정말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학적 생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위집술 꼬집기 비법, 솔직히 황당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입술을 꼬집는 것이 어떻게 다리에 쥐를 멈추게 한다는 걸까? 의학을 전공한 저조차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니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신경계 반사 작용입니다. 윗입술 중앙, 즉 인중 부근은 3차 신경이 분포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와 척수로 즉각적인 신호가 전달되어 경련으로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입술을 자극해도 결국 다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 반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락의 연결성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인중과 다리의 특정 근육은 같은 경락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을 강하게 자극하면 다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게 된다는 설명이지요. 동서양의 학문 체계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효과는 같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 가족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자다 일어나 여보, 다리에 쥐가 났어. 라며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억지로 스트레칭을 시도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곧장 입술 꼬집기를 시도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벌써 풀렸어. 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연세가 많아 자주 경련을 겪으셨는데 작은 메모지에 위집술 꼬집기라고 적어 두시고 혼자 계실 때마다 써먹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풀리더라. 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겐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신경학적 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응급처치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시도하면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보는 또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윗입술 꼬집기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급박한 순간에 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일 여유가 있다면 더 확실하게 경련을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과 X자 꼬기 요령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린 건 제 아내에게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다리에 쥐가 나서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억지로 다리를 주무르지 않고 침대 옆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종아리 상부에 쥐가 났을 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고 종아리 하부라면 무릎을 약간 굽힌 채 발끝을 쭉 밀어내는 방식이지요. 불과 20에서 30초 만에 아내는 숨을 고르며 벌써 풀리네. 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X자 꼬기입니다. 이름은 조금 특이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은 그대로 두고 발목만 교차시켜 X자를 만든 채 30초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제로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해본 환자분들은 대부분 30초 안에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서거나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면 오히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침대 옆이나 방바닥에서 안전하게 앉은 상태로 발목만 꼬아주면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금방 풀리네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진작 이 방법을 널리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스트레칭과 X자 꼬기는 빠르고 안전한 해법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경련을 단번에 끊어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혈자리 지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이나 X자 꼬기만으로도 대부분의 진은 풀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근육이 너무 강하게 뭉쳐 잘 풀리지 않거나 재발이 잦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혈자리 지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끝으로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면 신경과 근육이 동시에 자극을 받아 수축이 풀립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대표적인 3가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승산혈입니다. 종아리 뒤쪽, 발꿈치에서 무릎 사이를 잇는 선의 중간보다 조금 위, 가장 단단하게 만져지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주십시오. 둘째는 양릉천인데 무릎 바깥쪽 바로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입니다. 셋째는 중도혈, 종아리 안쪽, 정강이뼈 바로 옆 부분입니다. 이 3지점을 순서대로 찾아내어 각 부위를 5초 동안 아주 강하게 눌렀다가 떼고 다시 5초 눌러주는 동작을 3번 반복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게 살살 눌렀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자리는 살짝 건드려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 확실히 눌러야만 근육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전달됩니다. 오히려 눌렀을 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져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돌보던 한 어르신은 매번 새벽마다 쥐가 나서 두려움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혈자리 지압법을 배운 뒤에는 스스로 다리를 눌러주며 경련을 금방 풀어내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젠 쥐가 나도 겁이 안 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혈자리는 약하게 눌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단호하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익히고 나면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초에 쥐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 루틴과 재발을 줄이는 특별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쥐가 났을 때 당장 풀어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쥐가 잘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밤마다 쥐가 날까 두려워서 깊은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취침 전 누구나 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꼭 권해드립니다. 첫째, 5분 조격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발끝 살짝 높이기입니다.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발 밑에 두고 주무시면 혈액이 정체되지 않아 쥐가 예방됩니다. 셋째, 보온입니다. 얇은 양말이나 담요로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새벽의 저체온으로 인한 경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건 1분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 옆에서 종아리와 발목을 가볍게 늘려주는 동작만 해도 재발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예방차입니다. 감자, 우엉, 대추를 약불에서 30분간 달여 하루 1리터 정도 드시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보충되어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다스리는 생활 지혜라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생활을 바꿔도 쥐가 나는 빈도는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한밤중에 고통이 두려워 다시 잠들지 못하는 밤에서 벗어나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차근차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 갑작스레 찾아오는 다리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라는 피상적 조언을 넘어 즉시 통증을 멈추는 방법, 그리고 다시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위십술 꼬집기입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도 이 동작 하나면 기적처럼 고통이 풀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칭, X자 꼬기, 혈자리 지압까지 익히면 혼자 계실 때도 두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 족욕과 보온, 1분 스트레칭, 예방차는 여러분의 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쥐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비한 사람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았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경험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제 가족과 환자들이 직접 겪은 노하우를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이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모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새벽의 고통 대신 평온한 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백세웰빙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작은 비밀들이 그 길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한밤중에 쥐가 나는 고통 때문에 눈물 찢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